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왜? 지내셨어요? 왜 이렇게 흥분해 있어요? 오늘 뭐 이쁜 분들이 나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흥분했습니다. 예. 조금. 김미아 씨를 보면 참 투명해서 좋아요. 속에 뭐가 있는지 지금 기분이 어떤지를 저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 간이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서로 들여다 보여야 되는데 그냥 무슨 돈으로 힘으로 막 이러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분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여보. 이렇게 치는데 우리 집도 난리 났네요. 자, 그야말로 연예계가 여러모로 또 아주 이렇게 첨예한 경쟁 그 사회 아닙니까? 네.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그 우정을 알뜰하게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 아침에 초대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반가우실 거예요. 정말 세 분의 우정은 예.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럴 우정입니다. 정도라고 저도 소문을 들었어요. 자, 안문숙, 우희진, 이재니 씨 어서 나오십시오. 모시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안문숙 씨는 안문숙 씨만 빼고 이뻐라. 조금 더 기죽일까요? 안문숙 씨는 벌써 눈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나이를 먹은 게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아니 오늘 머리 스타일하고 네. 완전히 또 바뀌셨는데. 예, 배우라는 직업이 그래요. 내 매력을 가지고 상품화하는 거기 때문에 예. 꾸밀 수밖에 없어요. 또 예. 안 꾸미면은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도태되어 보이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매일같이 긴장하고 뭐 우희진 씨나 이재니 씨는 하나도 안 꾸며도 이쁘더만. 뭘 긴장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안경도 새로 맞춘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래요? 여기 나오려고. 여기 나오려고요? 네. 멋지게 보이려고. 세 분이 친한 친구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예. 아무래도 안문숙 씨 쪽이 자꾸 왕초로 보이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나이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왜 그래요? 오래 살았으니까 셋 중에서 그래도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들 거고요. 네. 왕초라고 그러시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네요. 저기 선택해. 주먹으로 할래? 깡으로 할래? 세 분이 자주 어울려 다니신다면서요? 예. 어떤 언니예요? 안문숙 씨, 우희진 씨가. 지금 뭐 제일 뭐 왕초라고 그랬는데 네. 사실 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정신 연령은 제일 어려요. 예. 같이 내 가운데 앉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네. 좀 당황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간다. 네. 그럼 차가 막힌다. 그러면은 이렇게 차가 막히게 좀 보통 이 나이 정도 되면 언니 나이 정도 되면은 네. 좀 짜증난다 이럴잖아요. 근데 얘들아 비상날개 펼 테니까 준비해라. 뭐 누르고 네. 헬리콥터 뜨면은 난데 지금 가고 있으니까 길이 막히니까 한 바퀴 돌고 와봐. 혼자 계속 중얼중얼하고. 네. 예. 왜 이렇게 혼자 중얼거려요? 아니 어차피 막히는 길 뭐 나 혼자 짜증내면 나만 해롭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차석에서 나한테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여자가 지금 이거 제대로 된 여자인가 그런데 이 두 친구들은 이제 익숙해 있어요 저한테. 한강을 지나가다가 저게 갑자기 공룡이 튀어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재밌잖아요. 그러게요. 제니 씨는 너무 귀엽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고맙습니다. 세대 차이 많이 나죠, 솔직하게. 아니요, 솔직하게요. 언니가 정말 우리한테 맞춰줘요. 우리한테 정말로 맞춰주면서 뭐 공룡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참 잘해주고 그러는데 세대 차이 같은 건 별로 안 느껴요. 다행히 안문숙 씨가 정신 연령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다 맞아가잖아요, 그렇죠? 정신 연령보다도 마음이 이제 청춘이지, 마음이. 그게요 사실은 그 제니 우리 이 친구랑 같이 이제 운전하다 같이 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오디오에서 지 마음에 드는 음악이 나올 때까지 막 여기저기 눌러봤다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럼 맨 처음에는 운전하고 가는데 아이 자꾸 다 가만히 있어야 막 이런데 지금은 거기에 익숙해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제니가 좋아하는 음악을 저도 좋아하게 돼가지고 젊게 음악이요? 가져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니까 이경실 씨하고 김용림 씨가 너는 젊은 길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젊어져가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니까 예. 그
제 세대가 지금 386 세대예요, 사실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제가 지금 386 세대인데 그 세대 분들 생활보다는 요 친구들 세대를 제가 더 잘 알아요. 아유 부럽다. 이쪽에 5학년하고 앉아 있으려니까 확실히 젊어간다는데 아니, 우리는 어떻게 더 사고 가는 것 같잖아. 근데 전에는 그럼 둘을 만나기 전에는 무슨 노래를 좋아했어요? 왜 차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몇 곡은 담아가지고 다니잖아요. 예, 노래 좋아하는 거 많았었어요. 아주 조용하고 예. 좀 이렇게 운치 있는 음악 같은 거를 참 좋아했는데 우리 이재니하고 친구한 뒤로는 굉장히 템포가 빨라진 거 있죠. 그리고 랩도 되고 네. 랩 돼요? 랩 돼요? 랩 돼요? 언니 랩 좀 해봐. 소리는 안 나오잖아요. 대신 액션은 따라가는데 이게 안 돼요. 아니 뭔가 젊어지려면 같이 쫓아가야 돼.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서 노력해요. 네. 몇 가지? 네가 내 곁에 왔소. 그녀가 온다 뭐. 돌아와 나에게. 무슨 고등학교 반창회 하는데 전에 그 학교 경비수던 아저씨 비슷하게 난 지금 앉아있는. 처음에 첫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조금 겁주는 타입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네, 처음에는 좀 엄격해 보이는 데도 있었어요. 예, 맞아요. 또 말투가 언니가 좀 쏘는 말투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되게 겁먹고 그랬었는데 네. 알고 지내니까 언니가 안 그래요. 정말로 네. 항상 챙겨주고 너무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럼 뭐 집에 전화도 자주 하고 뭐 음식도 먹으러 자주 가시고 그런다면서요? 서로 그렇겠네죠. 그렇죠. 모이면 뭐 잘해 먹어요? 저 이제 베트남 쌈을 해 먹는데요. 예. 누가 할 줄 알아요? 언니가 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유일하게 군뱅이도 언니가 또 만들 부르는 수 재주 있는 딱 하나 요리예요. 정말 딱 하나 만들 줄 아는 요리인데 재료 만드는 아니지. 과정도 그게 아니지. 유일하게 솔직히 아니, 가만 맛있게 있어봐. 만들 수 있는 거. 아니, 제니야, 유일하게. 너 먹어본 적 있니? 베트남 쌀 말고 언니가 해준 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우리 집을 오면 꼭 베트남 쌈만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쌈만 하는 거지. 얘네들이 만약에 매운탕이 먹고 싶다 그러면 전 매운탕 끓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집만 오면 베트남 쌈만 해놓으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들은 그것뿐이 못하는 줄 알아요, 제가. 아니 듣던 중 처음이네. 베트남 쌀은 뭐 재료도 무슨 간단해요. 야자수에다 뭘 싸먹나? 뭐 특별히 하는 거 없고 그냥 뭐 채 썰고 씻어서 이렇게 야채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조리할 게 없어요. 어디다 야채를 넣어 먹어요? 쌈에다가 야채 넣고 쌀쌈에다가. 예, 거기다 고기를 쌀피라고 넣는데 그러죠, 쌀피. 쌀피 왜 이렇게 안문숙 씨가 얘기 좀 예, 해줘봐요. 이렇게 쌀피를 만들어서 드라이 집에서 시킨 게 만들어? 있어요. 이렇게 손 대면 이렇게 뚝뚝 부러지죠. 그런 쌀피에다가 뜨거운 물에 이렇게 적시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잖아요. 익혀지면서. 그걸 사. 아 사죠. 그거를 이제 접시에다 넣고 당근 야채 쓴 거 올려놓고 그다음에 숙주나물 좀 센 걸로 올려놓고요. 그리고 양상추 좀 채 쓴 거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국수 좀 삶은 거 얹어놓고 그리고 이제 불고기 해가지고 고기를 얹어서 제가 만든 이제 소스에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먹는데 보기에는 참 애들 아무것도 실망해요. 아니에요. 이게 뭐야? 처음에는 그랬는데 언니가 그 소스를 만드는 게 정말 예술이에요. 아니, 소스는 참 잘 만들어요. 정말 요리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안문숙 씨가 대견해 보이고 문숙아 시집 가거라. 쌈 이렇게 해서 해먹는 장소에는 꼭 저 김미화 씨 좀 데려가요. 그러니까. 입이 커서 2개씩 들어갈 수 있어 한꺼번에. 쌈 먹긴 좋게 돼 있잖아요. 우리 입구조는 그거예요. 그게요. 예. 먹을 때 참 언니식 표현하면 정말 추접스러워요. 네. 추접스러운데, 그러니까는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아니 게. 이렇게 이쁜 애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웃겨. 무엇이 추잡스럽소? 그 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안 친하고 이렇게 격식 차리는 사람들끼리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이렇게 상추처럼 이렇게 곱게 이렇게 모양을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먹다 보면 막 터지고 막 국물이 질질 흐르고 이렇게 흥건히 걸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서로 추한 모습도 다 보이고 눈은 안 들어가요, 눈은? 아니 근데 그걸 사실 자기 싸기 나름이에요. 재료를 조금씩만 넣어서 조금맣게 싸서 먹으면 되는데 우리 셋이 모이면 성격들이 급해가지고요. 배고픈 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일단 넣고 보는 거예요. 싸다 보면은
재료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아물인지도 모르고 대충 해갖고 넣으려니까 그런 모습들, 아주 그 원초적인 모습들을 다 보여주니까 빨리 마음들이 오픈이 되고 빨리 친해졌던 것 같아요. 후식으로는 차는요? 차는 좀 단아하게 탤런트 연기자답게 하실까요? 아, 후식으로는 이제 살이 찌면 안 되니까 그 우리 언니네가 외국에서 사는데 그 살 빼는 다이어트 차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을 땐 그렇게 꾸역꾸역 먹고 무슨 다이어트 차가 우리 이 친구는 안 마셔서 그날 다행이었는데 이 친구가 2컵이나 빼서 먹고 가는 바람에 그 다음날 시트콤 녹화가 있었는데요.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오희진 씨가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이런 얘기를 안 하기로 했는데 정말 진짜 그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그 차를 먹으면 이제 숙변이 다 제거가 다 되는 그런 차예요. 그거 근데 이 얘기 듣고 또 사서 드시지 마세요. 그 다음 날 일 있는 날 먹으면 큰일 나요.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나요. 4번, 5번. 저는 그걸 모르고 욕심을 냈어요. 날씬해지고 싶어서 보통 이렇게 티백으로 된 거 담가놨다가 한 1분 있다 한 잔만 마시면 되는데 해가지고 사는 한 잔 먹고 해가지고서 또 2잔 먹고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근데 올림픽 대로를 타고 방송국에 갔는데 갑자기 자기 평생 처음이었대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다이어트는 됐겠네. 앞이 안 보이더래, 앞이. 그래서 어떻게 왜 안 했냐면 그랬어요? 정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 올림픽대로 가운데 보면 이렇게 그 갓길이 아니라 그 중앙에 이렇게 노란 빛금 쳐져 있는 데 있죠. 제가 경찰 아저씨한테 잡히든 말든 비상라이트를 켜고 거길 달렸어요. 정말 너무 당황했는데 참 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그 얘기를 해줬으면 많이 먹지 말아라. 마셔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요 한 3컵을 우러 먹길래 뺄 살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세 분이 참 이렇게 보니까 닮은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틀리면서도 성격적으로도 뚜렷하게 개성이 느껴지면서도 어딘가 닮은 데가 보여지는 것들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문숙, 희진, 제니 어디 닮았나 이런 걸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끈한 성격. 성격이 셋 다 굉장히 이렇게 좋고 싫고가 분명한 편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편이죠. 셋 다 화끈해요. 호부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싫고 좋음이 분명해요. 그래서 어디를 같이 가자 얘기했다가 본인이 싫으면 안 가. 그걸로 끝이에요. 뭐 부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묻는 나도 그래 알았어. 그러고 끝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그 삭막하게 느껴지네요. 아니, 안 가?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 단순하면서도 성격이 분명한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의리가 좋다고. 대신에 좀 단점일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게 좋아도 싫어도 이렇게 표시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처럼 싫을 때 표시가 빡 나면 인간관계 맺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단순한 성격인보다도 복잡한 성격들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싫으면서도 왜 어머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단순해도 이게 단점일지라도 이렇게 화끈하고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분 좋은 게 분명한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가령 어디 식당에 특히 갈까? 안문숙 씨 같아요. 이 세 분의 공통점 어디 닮았나? 두 번째 몸매가 끝내줘요. 요거는 조금 잘못 쓴 것 같은데 몸매가 끝내줘요는 여기는 괜찮은데 저기 배에 힘주세요. 배에 힘주세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공통점이에요? 이거는 안문숙 씨가 우리 작가 선생님한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몸매가 끝내준다는 말은 어느 한 부분만 끝내줘도 끝내준 거예요. 뭐 그거를 무슨 뭐 33, 뭐 32, 뭐 이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맞아. 몸매라는 게 팔뚝이 굵으면 그것도 끝내주는 거죠. 어머 어쩜 저렇게. 그리고 뭐 허벅지가 굵다. 그럼 그것도 끝내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그 정서에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바스트, 허리, 힙 이게
똑똑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이러죠? 허리가 왜 이러죠? 근데 자기 몸매에 비해서는 머리.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다리가 짧아요. 그렇잖아요. 다리가 짧고 우리나라 분들이 아니라 안문숙 씨하고 저만 그러니까 상체가 길고 대부분이. 근데 거기서 굳이 잘 빠진 사람을 고른다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니까 동양인은 동양인의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주 날씬하고 빽빽한 스타일을 좋아하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저처럼 이렇게 넉넉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 몸매에 대해서는 굳이 네가 좀 더 이쁘다. 아니야, 네가 좀 더 이쁘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셋 다가 몸매 하나는 끝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뭔가 저 희진 씨나 제니 씨 보면 부럽다. 그런 부분이 있죠. 있어요. 있어요. 어디가 닮고 싶어? 난 제니는 이 긴 하체, 다리. 정말 이 옷이라는 게 참 묘해요. 몸이 받쳐주는 사람한테 옷을 입히면 같은 옷이라도 그 옷이 배로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옷 맞는 그런 사람이 거를 보람이 있어. 쇼핑하러 다닐 때 보면 네. 그런 거를 제니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껴요. 얘가 이제 지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이거 이뻐요 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정말 부럽구나. 근데 저는 입어보고 이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잘 맞니? 제니 씨 다리가 얼마나 길길래 한번 일어나서 카메라로 한번 이렇게 그래, 좀 한번 한번 일어나 볼까요? 아니 진짜 얼마나 이쁜가 몸매가 볼까요? 얼마나 이쁜데 저렇게 딱 일어나봐. 아닌데 그러면 키가 몇이에요? 제가 164요. 64. 64인데 한번 그렇게 뺑 돌아봐. 여기 이제 옷 사러 왔다 치고 지금 바지 하나 새로 보러 왔다 치고. 안문숙 씨는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우리 우희진 씨는 어떤 점이 또 닮고 싶어요? 몸매에서. 희진이는 제가 처음 볼 때부터도 그랬지만 우희진이의 그 강한 매력은 눈썹에가 있습니다. 눈썹을 자세히 좀 클로즈업을 시켜주시면은 이 양쪽 이 갈래가 꼭 남자처럼 이렇게 착 이렇게 눈썹이 섰어요. 그러니까 외국 배우 그 올리비아 하셋 눈썹을 보면 좀 비슷한데 이 눈썹이 아주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볼 때부터 야, 넌 참 눈썹이 매력 있다. 아니 그걸 어떻게 가다듬은 거예요? 워낙 그렇게 처음서부터 그렇게 돼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예, 좀 눈썹 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자르는 편이에요. 눈썹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렇게 섰지 않습니까? 네. 성질나면 다 서요. 강아지나 닭이 성질나면 이렇게 털 세우죠. 그러듯이 우희진 씨는 성질나면 눈썹이 서요. 그래서 알아요. 아, 제가 화가 났구나. 그러면 조용하죠. 사자들이 보통 승질나면 이게 쓰는데. 특이해요. 눈썹이 딱 서요. 안문숙 씨 오늘 저 사투리를 쓰니까 몸 딴 사람 같아요. 같이 다니면 음이 어쩌까나 사투리 쓰고 막 그래가지고 그 헷갈리지 않아요? 사투리 다 같이 써요 그냥 할 때? 제가 아까 처음에 나와서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이. 말이지? 뭐 어쩌스까 이런 말이라든가 왜 그랬어요? 이런 말. 왜 그랬어요? 네. 제니 씨는 어떤 말 배웠어요? 언니한테? 저도 그런 말 같이 배우고요. 또 전화 받을 때도 언니 닮아갖고 그런지 어쩔 때 갑자기 그냥 여보세요 뭐 이럴 때도 있고. 그래요 정말로. 처음에는 그 사투리 때문에 힘들기도 했을걸요? 예, 그랬죠. 집에서 쓰던 말 자꾸 튀어나오면. 간신히 표준말을 배워가지고 밖에서 이제 진땀 빼면서 표준말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집에 전화를 한다든가 집에만 가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식사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했다가 집에서 전화해서 엄마 밥 먹었는가? 굉장히 어려워요. 두 가지 언어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표준말로 해도 성질이 급하다든가 급하게 말을 해야 된다든가 화가 날 때는 표준말이고 뭐고 이제 본토 발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시트콤에서도 이제 많이 전라도 말을 썼고 또 평상시에도 제가 웃길 때 많이 쓰고 그래도 이 두 친구들이 그런 말을 간혹 써요. 근데 제가 심하게 전라도 말 할 때는 제니는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되묻는 때가 많아요. 어떤 말인데 심하게 쓰고 내가 한번 알아맞혀. 아따 너 섬으로 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섬으로 먹었다? 겁나게 먹었다. 막 밥을 많이 먹었다고 몇 섬 정도.
아, 나는 강원도 사투리 하나는 진짜 못 알아듣는 거 있었어. 밥을 같이 강원도 분하고 먹었는데 네. 이제 그만 배도 방실하니 일 납시다. 무슨 얘기가 그랬더니 네. 배가 부르다고. 배도 방실하니 일어납시다. 배가 방실방실 웃는다 이거 배가 불러서. 근데 이북말 같아요. 그죠? 거의 강원도 이북말 사투리가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끝을 올리는데 꼭 낱말 하듯 해요. 너 몇 학년이냐? 그럼 3학년이래요. 낱말하도 돼요. 거기는 이상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니 한번 해봐. 그런 거 못해요. 지금 몇 학년이래요? 3학년이래요. 너무 잘한다. 네. 아니 제니 씨한테 탤런트인데. 저런 네. 기질이 있었는지 몰랐던 거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만히 보면 지구는 못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승부욕이 강해. 하려고 맘만 먹으면 여기 있잖아. 지구는 못. 네, 하려고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다만 성격 차이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 보이는 경우하고 잘 안 보이는 경우 차이일 것 같아요. 특히 이 친구하고 저하고는 무슨 보링 게임을 한다든가 네. 무슨 카드 게임을 하고 이러잖아요. 예. 없어요. 서로 양보라는 게 없습니다. 이기고 봐야 돼 일단. 그 승부욕이 강한데 우리 우희진 씨는 조금 그 면에서는 저는 아니에요. 우리보다는 조금 달라요. 아니 물러 보여요. 눈썹 봐서는 저쪽에서 달라들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제니 씨가 훨씬 더 악착스럽네 말이에요. 제니 씨가 바짝바짝 하는 게 벌써. 자기 마음대로 연기가 안 됐을 때 혼자 저 구석에 가서 울어요. 그 정도로 욕심이 많아요. 왜 울었어요? 아니 속상해서? 대본을 열심히 외워왔는데 카메라 앞에 서갖고 하려니까 계속 NG만 나고 예. 말도 이상하게 나오니까 예. 너무 속상해서 연습해온 게 있는데 너무 속상해하고 운 적도 예. 많았어요. 지가 찍었던 CF 제품은 꼭 써야 돼. 우리가 안 쓰면 안 돼요. 그 그런 제품을 것도 꼭 있네. 써봐야 돼. 그거 바로 화장실에 와서 검사까지 해요. 그게 무섭다. 그리고 최근에 핸드폰을 이제 프로예요, 전에 그거 프로. 전에 거 이제 하도 오래 써가지고 떨어지고 막 이래서 고장 나서 이제 할 수 없이 바꿨는데 예. 내 거랑 똑같은 걸 바꾸려다가 아빠가 좀 더 신형을 갖고 오는 바람에 예. 모양이 좀 더 투박했어요. 다 안 이뻐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내 핸드폰 보면 저리 가! 툭 던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럴 정도로 셈도 많고 욕심도 많고 승부욕이 강합니다. 그래도 세 분이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는 이게 뭐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느껴지면서도 외부적으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출신이 비슷하기 때문은 아닐까. 가장 워낙 아역 때부터 방송국을 드나들었다는 공통점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청소년 스타 출신. 그러니까 그 점이 말하자면 그런 거 안 느껴져요? 우리는 왠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었던 것 같은.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요? 처음 데뷔할 때 저도 이제 물론 어렸을 때 데뷔를 했고 예. 우희진 씨나 이재인 씨도 그 마찬가지인데 몇 살 때 예. 데뷔하셨어요? 그건 묻지 마세요. 아니 좀 그랬는데 유추해보려고. 근데 전혀 그러니까 제니 데뷔 때나 우희진 씨 데뷔 때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이분들이 뭘로 데뷔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네. 시트콤 하면서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서 처음 알게 되고 실물도 처음 보고요. 예. 곧 그 시트콤에서 이제 그 시트콤이 한 3년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많은 세월 동안 많이 봤기 때문에도 이제 정이 갔지만 보기에는 그 시트콤에서는 처음 봤습니다. 네. 아니 우희진 씨는 몇 살 때 데뷔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뭘로 데뷔하셨어요? 저는 광고. 저 때가 언제? 아유 애기 전혀 모르겠다. 애기 같다. 강수연이 비슷해 이렇게 보면 저 때는 88년도네. 아역들 저거는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였어요. 그래요. 얼굴이 애때요. 전혀 지금 지금 모습이 연상이 안 돼. 그러면 젖살이 안 빠져갖고 통통하죠. 그러게요. 아직 그 젖살이 이렇게 남아있네. 저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저도 안 갖고 있는데. 그때도 눈썹은 끝나고 섰구만요. 그때도 눈썹을 었구만요. 그러면은 저 제니 씨는 그러니까 연예계에 들어오기 전에 네. 안문수 원이라든가 또 희진 씨를 본 적이 있어요? 브라운관 통해서? 그럼요. 아, 그랬어요? 본 적은 있는데 네. 솔직히 얘기해서 문숙이 언니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아니 정말로. 근데 조금 다르니까. 희진이 언니는 CF 같은 데서 자주 나와갖고 네. 제가 어렸을 때 CF 모델도 많이 해보고 싶어갖고 네.
보면서 언니가 너무 이쁘잖아요. 막 흉내도 내보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원래 광고 모델로 시작하셨죠? 아니요, 드라마로 시작했어요. 드라마로 예. 시작. 외국 있다 왔죠, 제니 씨가? 네. 몇 살까지 살다 왔어요? 미국에서는 제가 6살 때 오고요. 예. 여기서 계속 학교를 외국인 학교 다녔어요. 아, 그랬구나. 예.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름도 제니고 그러게. 그런 거예요? 원래 이름은 제니퍼 리예요. 제니퍼리요? 근데 이제 로즈 김하고 어울리네. 네? 로즈 김이에요. 제가 원래 로즈. 미화. 무엇이라고라? 로즈김이라고라? 안문숙 씨는 영어 이름 뭐 있어요? 있어요. 뭐 있어요? 제니야, 네가 얘기해. 애니. 예. 애니거든요, 언니 네, 이름. 왜? 안문숙 타임이라고? 언니잖아요. 네. 그리고 애니요. 아니안. 아니 애니. 애니. 길가를 지나가는 존을 봤니? 뭐 봤지? 우혜진 씨는 영어 이름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닉네임을 붙여줬어요. 같이 이렇게 셋이 셋이 같이 칵테일을 자주 마시는 데가 있는데 예. 마운틴 듀 참 뜻은 이쁘죠. 산이 있어요. 마운틴 듀인데 듀. 예, MD 이렇게. 근데 MD 그럼 참 안 이뻐요. 그죠? MD. 남자 이름 같아. 남자 이름 이니셜. 그렇네. 예. 난 브라운으로 할까 토마스로 할까 한참 혼자 생각했네. 쌤이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쌤? 쌤. 쌤? 왜? 쌤은 저기 아니에요? 쌤. 쌤? 왜 쌤이? 왜 쌤? 그 쌤이라는 이름이 그 샤프한 분들이 많아요. 미국에 가면. 내가 샤프해 보이요? 말씀하시는 게 샤프하세요. 아 그래요? 예, 다른 프로에서도 이렇게 그 MC 보실 때 보면은 예. 이 언어가 참 아름다우세요. 그러니까 언어 언어가, 구사 능력이 맞아. 다른 분들보다 특별히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같은 그래. 한국말이라도 이렇게 구사 능력이 예. 이쁘세요. 이렇게 포장해서 말씀하실 줄 아세요. 맞아. 나는 쌤이야. 이제. 쌤으로 결정 났어. 그래. 아니 제니 씨는 정말로 그 데뷔 때 말이에요. 먼저 뭐 오디션에 찾아가고 몇 살 때 그랬다고? 몇 살에? 제가 중3 때 데뷔를 배짱 했는데요. 있었어. 예. 어디로 갔었어요? 어디 학원에서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데뷔 시절 나오네. 너무 귀엽다. 요게 몇 살 때예요? 중3 때? 잘 기억이 안 더 나요. 어렸을 때일 거고 요거는 좀 어른스러워. 변함이 없는데요, 뭐. 네. 기다린다. 이래 퍽. 역시 몸매가 이쁘군요. 이래 얼마나 맛있다고요? 아, 이뻐라. 예, 잠깐만. 이 책도 빌려줄까? 나눠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 참. 어머. 아니, 어떻게 그 표정이 나오지? 나눠 먹으면 더 맛있어. 한 번만 그 뒷표정 한 번만. 자, 나눠 먹으면 시작. 큐. 나눠 먹으면 더 맛있어. 잘 안 되네요. 박문숙 씨. 나눠 먹으면 큐. 나눠 먹으면 겁나게 더 많나요? 똑같은 대사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 그러니까 광고는 그 광고주 쪽에서 보면 누구를 할까 왜 고민을 안 하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고막도 아주 괜찮아요. 네. 요즘은 저 같은 캐릭터를 더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빈대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안무숙 씨 요 맛도 아까 되게 그렇게 하면 정말 훨씬 더 정감 있어 보이기도 할 것 같고. 그 오디션이라는 데는 어디 갔었던 거예요? 제가 EBS로 네. 제가 찾아갔어요. 제가 오디션이 있다는 얘기를 학원에서 들어갔고 근데 고등학교 프로라 네. 고등학생 프로라 저는 중학생이라 그건 못한대요. 네. 근데 1차는 그래갖고 놓쳤어요. 1차 시험은 놓치고 2차 시험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방송 찾아가고 조 감독님을 만나갖고 언제냐고 물어보고 언니랑 같이 가갖고 언제냐고. 근데 2차 시험이 이때 있으니까 그때 와서 보라 그래갖고 그때 어떻게 우연히 정말 운 좋게 잘 됐어요. 운 좋게. 아, 야무진 데가 있네. 그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당차게 못 찾아갈 것 그러니까 같은데. 아까 그 말하고 일맥상통한 게 네. 그런 도전 의식이 없으면 있어요. 못해요. 어린 나이에 네.
그 방송국이라는 데를 혼자 찾아가서 오디션을 보겠다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남다르죠. 야, 오늘 이 방송 보고 또 학생들 무지하게 방송국으로 몰려 오디션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반대는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한다 그러면? 엄마는 너무 좋아하셨고요. 엄마는 정말 좋아하셨고 네. 아빠가 처음에는 아직 학생인데 공부를 더 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제가 또 돈 벌어오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웃겼어. 예. 다음에 오실 때는 그 아버님 꼭 모시고 나오세요. 나오시는 대로 저희가 돈을 드리니까. 제니 씨는 제가 보기에는 제니 씨나 희진 씨나 헐리우드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가능성 있는. 특히 제니 씨는 원래 미국 생활에 익숙하니까. 그러게. 그래서 어때요? 맨 처음에 탤런트 데뷔했던 것처럼 헐리우드 쪽도 도전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막 제가 바람을 이렇게 막 집어넣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친구는 다 요소가 다 갖춰졌잖아요. 영어 잘하지. 영어 잘하죠. 얼굴 이쁘지. 일단 이 두 개 국어를 한다는 건 굉장히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키도 크죠. 얼굴도 이만하면 되죠. 그리고 연기도 여기서 많이 다졌기 때문에 연기도 잘하죠.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동안은 더 여기서 다지고 나서 앞으로 헐리우드에다 목표를 두고 비전을 돌아. 정말로 헐리우드에 가갖고 스타가 되고 싶은 꿈은 있어요. 꿈은 있는데 정말 불가능한 No. 두들겨라 찾을 것이요 두들겨라 열릴 것이요. 쌤 얘기 좀 해주세요. 노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물론 꿈 중에서도 쌤 걸 같아 이상하네. 우리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하여간 이게 왜요? 말씀을 하시려다가 아이고 쌤 그러니까 이상하네. 아니 꿈 중에서는 뭐 너무 크게 가는 꿈이 택도 없는 꿈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성이 느껴지는 꿈이 있고 그래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제니 씨는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또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던 여러 가지 전력으로 보더라도 절대 허리우드로 진출하는 꿈이 허황된 꿈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죠? 요새 보세요. 무슨 뭐 우리 스포츠 계열도 그렇고 아니 심영래 씨 봐요. 그렇죠? 그 처음엔 듣고는 웃기고 있는데 다 그랬다고요. 지금 이렇게 조바심 갖는 마음 말고 방송국에 탁 갔을 때 그 심적으로 허리우드를 한번 꾹 찔러보면 뭔가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한번 해보자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힘을 갖고 네. 해볼게요. 갑자기 무슨 훈육주임 선생님한테 오나.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준비한 게 참 많아요. 아 근데 뒷조사를 했어요. 참 김미아 씨 오늘 좀 두서가 없으십니다. 제 꿈은 얘기했어요. 저쪽 얘기를 들었으면 나도 들어보고 이쪽도 들어봐야죠. 이재니 씨 분이 눈에 안 들어오요? 아니 별로 들어보고 싶지가 않아서 사실 넘어가려고 했었던 그러고 보니까 건데. 저쪽 두 사람 전혀 꿈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됐네. 그래, 그러면 이 안문숙 얘기 한번 씨. 했어요. 안문숙 씨. 이재니 씨한테만 다 타이틀을 물어보고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알았어. 안문숙 씨 해. 저는 이해해요. 김미아 씨가 386 세대이기 때문에 깜빡깜빡하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알았어, 미안해. 오이진 씨는 속상하지. 알았어. 그럼 안문숙 씨 괜찮은데 꿈도 하나 얘기해봐요. 얘기하세요 언니. 오이진 씨가 꿈이 뭐예요? 괜히 얘기하고 싶으니까. 먼저 아니, 그럼 오이진 씨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고3 때 대학 진학하기 전까지는 많이 찾았어요. 다른 뭐 연기자 말고 저도 물론 아역대 오디션을 통해서 저도 했긴 했는데 다른 뭘 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저한테 가장 잘 맞는 게 이거라는 연기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나이 들 때까지 사람들한테 공감되는 그런 연기하고 네. 그렇게 계속 배우로 남는 게 제 꿈이에요. 예. 오이진 씨 꿈은 안문숙 씨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 모양인데요. 코가 갑자기 벌렁벌렁해요. 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니 난 내 꿈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뭔데? 전 알아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본인이. 이재니는 헐리우드에 간다 진출 꿈을 갖고 있고 네. 오이진 씨는 그 멜로 배우로서의 멜로 배우. 멜로 배우란 말은 안 했어요. 아니 그것을 좋은 말로 풀이하자면 그 뜻인 게 얘기하세요. 훌륭한 연기자로서의 그
길을 그런 가겠다. 비전도 있고 저는요 가슴에 가슴에 털 많은 남자를 만나갖고요. 거품 나는 비누로 이렇게 거품 한번 내봤습니다. 근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니, 이거- 진짜예요. 그럼- 예, 정말이에요. 아, 정말이에요? 지금 생각한 그냥 재밌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한테 항상 얘기해요. 이야, 네. 지금 희한한 꿈이 그래서 있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룰 수 있는 꿈, 웃는 꿈이 있는데 아니요, 네. 저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네. 오늘 아마 이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 총각 중에. 혹시 총각 중에 네. 중에 얼른 목욕탕에 가서 가슴을 풀어 헤쳐보시오. 그래가지고 10가닥 이상만 있으면 내가 털 많은 걸로 쳐줄게. 넘어갑시다. 그래, 헤쳐봐! 헤쳐봐! 전화 많이 올 거예요. 자, 아니면 딱히 무슨 재밌어요. 이렇게 무슨 뭐 가슴이 어떻고 이제 제 처녀 때는 또 그런 배우들 이렇게 아니 근데 나오고 그러면 저 주부님은요 아무래도 남편분이 네. 가슴에 털이 많으신가 봐요. 네. 맞아요? 저렇게 공감하실 수가 없네요. 근데 실제 그렇게 거품 내면 재밌어요? 전화 좀 올 거예요. 아니 이 얘기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씩은 우리가 왜 택도 없이 인어라든가 뭐 원래 현실적으로 없는 거 왜 그 소년 시절에는 네, 맞아요. 그 인어공주가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듯이 로보트가 되고 아니 처녀 때는 이렇게 터프한 남자 하나쯤 근데 대개 이제 상징적으로 먼저 턱 떠올려지는 게 안문숙 씨는 가슴에 털 아니, 이렇게 저- 됐던 것 뿐이지 아니 그게 달리 아니고, 오해는 없었으면 예, 좋겠어요. 그것도 그 말씀도 맞으신데요. 예. 저는 남자는 남자 냄새가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얘기. 네, 깔끔한 것보다 예. 이렇게 구린 나루도 좀 있고 네. 이 면도 한 다음에 그 푸릇푸릇한 것도 좀 있고 예, 예. 네. 저 양반은 계속 저댁 남편 얘기하는 거 같은가 봐요. 요즘 되게 좋아하시네. 그때가 어떻게 장가 안 간 삼촌 없어요? 삼촌 이때 저되게 삼촌 이때 잘 됐어요. 네, 남자는 남자여야 된다. 넘어가요. 자, 문숙, 희진, 제니의 미녀 엑스파일이라고 이게 또 저희가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서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정인들이 있습니다. 그림도 이제니는 어쩜 저기 날씬하게 그렸다. 그림이 있어요. 저 정인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예. 자, 엑스파일. 희진이 누나는 엉뚱해. 박용아 씨인데 예쁜 얼굴에 속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 희진 씨. 요거 뭐 글쎄요? 예?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글쎄요. 어떨 때 두 번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예쁜 얼굴에 속지 마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러면 엉뚱한 데가 있어요. 네, 박용아 씨의 증언을 일단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증언이에요. 네. 이쁘고 그런 사람은 얌전하고 이렇게 그냥 말 별로 없고 그럴 것 같은데 힘도 세고 제가 옛날에 어떤 걸 봤냐면은 저희 코디네이터도 좀 등치가 한 등치 하세요. 키도 크고 또 키가 큰 만큼 등치도 있는데 둘이 이렇게 막 여기다가 막 끼고 막 이렇게 막 장난치는 거 있죠. 그런 걸 봤었어요. 그래갖고 아 저도 엉뚱한 면이 있구나. 또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뭐 혼자 또 공시렁거리는 버릇도 있다 그러고 막 여기서 막 떠들고 있으면 같이 거기에 쓸려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앉아갖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전화기가 여기 있잖아요. 전화기는 왜 네모일까? 꼭 네모여야만 되나? 맞아, 그런 적 있었어. 그럴까? 뭐 이런 버릇이 있다고 해요. 멍뚱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영가 뭐 영가 뭐해? 뭐 이러고 그런 이상한 이렇게 목에다 힘을 줘갖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요. 뭐 직접 스튜디오에서 한번 시켜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네. 예. 시켜보려네요. 시켜보려면.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분석기가 좀 있으신가? 재미도 전에- 없고 솔직히 네. 얘기해서 네. 재미도 없고 귀엽지도 않은데 네. 애교 떤다고 하는 말이에요. 언니가. 네. 우리 전부 딴 데 보고 있을 테니까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귀여운데. 이 방송을 때리시든지 해야지. 아 근데 아까 박용환 씨가 얘기한 게
이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면 거기 같이 얘기 안 하고 혼자 이렇게 딴 생각하다가 전화기는 왜 네모날까 이렇게 한다는 게 예를 들어 설명한 건데 좀 혼자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혼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 꽃이 참 예쁘다 그러면 그냥 말 안 하고 꽃이 참 예쁘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밖으로 말을 하는 습관이 독백처럼 그래서 꽃이 참 예쁘다 그런데 이쪽에서 막 다른 얘기 하던 사람들은 제가 엉뚱하게 무슨 얘기하는 거지? 라고 그럴 때. 오히려 저는 저 자신한테 몰입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이 저한테 신경을 써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유, 공주. 공주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말 엉뚱할 때가 있는데 대본이 너무 늦게 나와갖고 대본을 한 번도 못 보고 바로 신 전에 잠깐 대본을 봤는데 이 대사가 되게 길었어요. 언니가 다른 남자 상대 배우랑 같이 하는 게 있는데 되게 길어요. 뭐 대사가 1 있고 언니 그 다른 배우 2, 3, 4 뭐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엉뚱한지 대사가 기억이 안 나니까 맨 밑에 있는 거 뭐 4번부터 이게 꺼내갖고 1번에도 갖다 막 끼워놓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 상대 배우는 너무 당황하고 이거 뭐라 그러는 건지 막 이러고 그러니까 대충 내용은 아니까 막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진짜로 웃겨요. 그럴 때 보면. 그리고 세트에서 이렇게 앉을 자리가 다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콘티에. 남의 자리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대사할 때 되면은 대사를 안 하고 가만히 웃고만 앉아 있어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엔진 난지도 모르고 왜 대사들 안 해? 빨리 해. 너야 그러면 나야 아무 죄송합니다. 아니야 죄송합니다도 안 해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딴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공상이 많은. 그래 신지식인이 돼요. 심영래 씨처럼. 아니 정말 그게 이제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누구나 한 번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누구나는 제가 되게 모르겠어요. 완벽한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되게 깍쟁이 같고 이렇게 똑 부러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해서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약간 그 엉뚱한 면이 이 친구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 친구가 됐는지도 몰라요.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네, 저는 남자친구 있어요. 희신 씨 있어요? 저는 그럼 둘은 없어. 이쪽은 뭐 저쪽은 아직 털 달린 남자를 못 만났으니까. 그러면 남자친구랑 그렇게 데이트하는 걸 가끔 이렇게 같이 동석할 때가 귀여워하겠어 남자친구. 저희 집에서 그 베트남 쌈 먹을 때 같이 초대를 해서 그 험한 꼴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뭐 낯선 남자가 하나 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입을 벌리면서 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자친구가 너무 편해요. 착하고 그래서 그런 거 뭐 신경 안 쓰게 배려를 해줘요. 그 남자친구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고 그러면 문숙 언니가 조금 신경 쓰이고 또 문숙 언니 나름대로 눈썹이 세워지거나 막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웃음소리 봐서 전혀 아닌 것 같죠. 근데 물론 굉장히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편하게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그날 베트남 쌈 먹는 날 제가 평상시에 꼭 한번 먹어봐야지. 좀 챙겨주는 모습을 못 봐서 그랬는지 언니가 제가 이렇게 그 쌈을 하나 이렇게 오빠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화를 내는 거예요, 언니가. 어른들 있는 데서 이렇게 챙겨주는 거 아니라고. 어른이 누가 있었는데? 어른. 언니밖에. 우리는 시집 안 간 아가씨들은 어른으로 치질 않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러니까 화를 낸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같이 먹는데 그 쌈이라는 게 이렇게 싸서 간혹 상추쌈 같은 거 이렇게 상대방 입안에 넣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희진이가 남자친구한테 싸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또 그거를 내가 있고 제니가 있으니까 사양을 하면 되는데 그걸 또 홀라당 받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염장 지르냐 없는 동생 언니 앞에서 염장 지르냐 했는데 뭐. 근데요 아마 언니가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겨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형부 될 사람이 우리하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허리 10가닥만 난 사람 전화하세요. 전화해.
정말 잘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비교도 안 돼요. 저는 비교도 안 되고 예. 너무 사실 여성스러운 면이 예. 많아요. 챙겨주고 정말. 난 알았어요. 문숙이 그러면은- 참 좋아하는데 저도 평상시에는 언니 하거든요. 예. 성격이 너무 좋아요. 그래. 살림 잘하고. 우선 저 엑스파일의 그 제니 씨 편부터 보고 그래요. 그다음에 문숙 씨 자, 편을 보고. 그러면 예. 미녀 엑스파일. 정인이 누구예요? 터프한 제니는 터치를 싫어해. 김규리 씨. 김규리 씨, 요건 무슨 얘기예요? 제대로 봤네. 터치를 싫어. 터치를 싫어해? 얘가 아는지 몰랐는데 그걸. 간섭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 규리 씨 증언해 주세요. 보여주는 모습은 이렇게 얌전하고 이렇게 귀엽고 착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터프해요. 어쩜 그렇게 굉장히 터프해요, 걔가. 다른 친구들은 전화가 오면 밥 먹었어? 그래, 나 뭐 안 먹었으면 여긴다 나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니는 얘 너 밥 먹었냐? 아, 너 아직까지 밥 안 먹고 뭐 했어? 빨리 튀어나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아마 진짜로 제니 그러면은 귀엽고 예쁘고 이러니까 뭐 했어? 뭐 밥 먹었어? 빨리 밥 안 먹었으면 이리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 나 뭐야? 왜 그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남자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참 좋아요. 또 한 가지는 좀 그거를 결백증이라 그래도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옆에 딱 있어요, 제니랑. 제니한테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건넨다든지 손을 잡고 이렇게 건넨다든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그냥 나 팔짱 끼는 거 싫어 이게 아니라 팔짱 끼면 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깨 이렇게 조금 달라 그러면은 왜 그래 치워 너 왜 그러냐 곤란하게 이래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터프하길래. 제대로 본 거예요? 네, 정말 제대로 봤네요.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보다도 더 남성스러워요. 그러니까 보이시해요 더. 저는 사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 역할이나 이 성격상 터프해 보이고 남자다워 보이고 그런데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제가 더 여성스럽고요. 제니가 더 터프해요. 맞아요. 그런 성격들이 좋은 그럼 같이 성격이에요. 여자들은 왜 우리나라에서는 습관적으로 팔짱 끼고 다니고 아, 그러냐? 근데 질색으로 알아요. 저는 옛날에는 제가 중학교 그거 촬영하기 네. 전까지는 네.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아갖고 한국 분들이라도 외국에서 온 분들이라 한국 여자애들 막 팔짱 끼고 다니는 거 보면 저는 둘이 사귀는 줄 알았어요, 여자끼리. 정말로. 외국에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촬영 시작하고 한국 분들 많이 알고 나서 조금 많이 익숙해지고 그랬는데 저는 싫어요. 예. 저는 팔짱 끼는 거 별로 안 좋아. 여자끼리 특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 남자가 팔짱 낄 때는? 남자가 팔짱 끼 때는 뭐 좋죠. 그러네. 그런 그 우리 셋이 걸을 때는 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팔짱 끼는 걸 싫어해요. 저는 제니 같은 의미가 아니고 저는 구속당하는 걸 싫어해서요. 네. 왜 우리 그 한국 정서에는 친한 여자 친구들끼리 손도 잡고 팔짱도 꼭 이렇게 끼고 가잖아요. 네. 길거리에 가다 보면 10명 중에 8명은 꼭 그렇게 하고 가는데 저는 그걸 싫어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팔짱을 끼면 꼭 구속당하는 느낌이어서 싫어해서 네. 네. 제니하고 저는 그 면에서 너무 잘 맞아서 희진이는 또 두 사람이 싫어하니까 강요 않고 셋이서 터벅터벅 열심히 씩씩하게 잘 걸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뭐 이렇게 붙어 다니고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각자 이렇게. 자, 그 남들이 볼 때는 아직 덜 친해진 사이인 것 같은데 성격적으로 그게 편하면 성격이 그렇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우리가 싫다는 건 안 해요. 절대로 강요 안 합니다. 알았어요. 이번에는 안문숙 씨의 실체를 증언해 주실 두 분의 증인을 나는 이분이 제일 궁금해 난 두 안문숙 분이나 씨가 나와 제일 있어요, 증인이. 자, 그러면 안문숙 씨는 어떤 게 있는지 예. 미녀 엑스파일 이선정 씨하고 이경실 씨. 실제 얘기 한번 들어보죠. 부드러운 여자. 제가 엄나게 처음 뵐 때는요, 좀 되게 터프하고 되게 좀 인상이 좀 강하고 좀 남자답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절대 안 그래요. 절대 그거는 진짜 착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고요. 좀 되게 여성스럽고 단지 그거니 뭐 액션이나 이런 게 화면에서 비춰질 때는 되게 막 사투리도 쓰면서 좀 그렇잖아요. 절대 안, 진짜 여자 같아요. 그리고 좀 눈물도 많고요. 마음이 되게 여리고 그다음에 좀 장난기도 좀 심해갖고 좀 애기 같아요. 굉장히 터프한 면이 있잖아요. 좀 남성적이다 성격이. 그런데 일단은 굉장히 꼼꼼하다는 거. 아주 추접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더라고요. 저는 그 성격에 일일이 가계부를 쓴다라는 걸 감히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누구하고 밥 먹어서 얼마를 쓰고 본인이 돈을 얼마를 썼는지 그런 일일이 가계부를 쓰더라고요. 저는 제가 결혼을 해서도 가계부를 쓴다는 거 감히 상상을 못 하거든요. 핸드폰을 사가지고 걸기만 하면 되지. 그것을 뭐 일일이 다 알아가지고 이 조작이 어떻게 되든가 저쩌든가 그런 거 다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아주 세심하게 아는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추접스러운 인간이에요. 이거 제가 다 알아야 되는. 안문숙 씨 추접스럽다는 얘기 너무 많이 나와버리네. 아니 뭐 괜찮아요. 뭐 이경실 씨가 저한테 저렇게까지 표현한다는 거는 이경실 씨하고 저하고 성격이 틀려요. 사실 이경실 씨가 더 꼼꼼할 것 같고 가계부도 정리를 잘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처음으로 사회에 나와서 첫 출연료를 받은 순간부터 가계부를 써왔어요. 그거는 뭐 성격이 꼼꼼해서기보다도 그냥 제가 돈 번 돈이 평생 얼마 버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벌 때까지 벌어보면 얼마나 벌까 그것도 궁금했고 그리고 제가 번 돈 어디에 썼는지 그 흔적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지출이 많을 때는 어디 부분에 지출이 많은가 해서 빨리빨리 조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일기도 쓰는데 그거 보고도 좀 뭐라 그러는데 일기 같은 것도 제가 여기 한평생 살면서 사람이 강건해야 80이라고 그러시잖아요. 80살 건강해야 80살까지 사는데 그 사는 동안에 제가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내가 앞으로 결혼해서 내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니네 엄마는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흔적도 되고요. 그 가계부는 또 1년에 한 번씩 우리 종합소득세 같은 거를 해요. 그런 세금 관계할 때도 굉장히 저한테 유리하고요. 그래서 그냥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걸로 써요, 그냥. 그러니까 가닥 10개 이상 되시는 분 빨리 연락 달라니까요. 기억 말 나온 김에 제일 그 안문숙 씨를 잘 아는 후배가 확실하게 좀 밀어주기를 해봤으면 어때요? 사실 객관적으로. 언니가요, 뭐 연락 주세요 그런데 연락 오는 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눈이 높습니다. 네. 아무나 도전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네. 좀 아이가 됐으니까 언니 빨리 시집가라고 좀 좋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아니에요. 많아요. 근데 굉장히 눈이 높습니다. 예. 굉장히 남자분들이 그 포용력 있고 리더십 있는 분을 좋아하시고요. 성격적으로. 예, 언니가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여성스러운 반면에 또 리더십도 있고요. 그리고 혼자서 굉장히 그 독립심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동등하게 함께 정말 인생의 반려자로서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터프한 분도 좋지만, 예, 그래서 그런 분이라면 언니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 화면에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잡히는데 괜히 자기 그 공개 구원한다니까 표정이 완전히 요조숙녀 같이. 제가 만약에 공개 구원을 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면 벌써 했어요. 사실은. 근데 결혼이라는 게 그래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주부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결혼하신 분, 안 하신 분 이렇게 반반 갈라서 지금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결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와 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빡 하고 불이 번쩍 나는 거.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무슨 예고가 있이 찾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사랑도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옵션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좋겠죠. 성격 좋은 남자, 샤프한 남자, 머리가 영리한 남자, 생각이 건강한 남자. 왜 그건 빼? 그리고 털 10가닥 이상인 남자. 그런 옵션들이 있는 사람과 사고가 빡 났을 때 결혼은 그 순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제니 씨가 언니 어떤 분이니까 어떤 분이 좀 대시를 하세요? 이런. 언니 정말로 여려요 마음이. 여려요. 예, 여리고 울기도 잘해요. 우는 것도 보긴 봤는데 몇 번 못 봤어요. 우는 건 몇 번 못 보고 정말 삐지기도 또 잘 삐져요. 밥 먹고 나면 또 제가 뽀뽀 안 해줬다고 삐지고 뭐 여기 볼에다 뽀뽀해달라 그러면 내가 싫으니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또 삐져 있고 뭐 삐지기도 잘 삐지고 사실 밴댕이에요. 그러면 구원할 분이 안 되잖아, 빈댕이라고. 나 성질 더러워요.
오신 분들에게 무슨 네,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그 세 분들의 꿈이 워낙에 원대하게 크시기 때문에 행복신문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요거를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99 희망뉴스. 가상신문이에요? 네. 어. 또 있잖아요. 가상신문. 시트콤의 여왕 안문석 드디어 결혼. 톱뉴스네 그게. 근육질의 터프한 매력남. 가슴털에 거품을 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던 그녀의 오랜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기사가 이제 아따 그 옆에 남자는 누구다요? 참말로 잘생겼네. 네. 뭐 유명한 분이시군요. 예. 외국에. 아, 우리 예. 종씨 아닌 개비네. 안토니오 누구예요? 반델라스 아니요? 같은 안씨요. 안토니오 반델라스. 아 그렇네. 이게 지금은 가상 뉴스지만 이게 이제 한 달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꼭 이렇게 아주 대서특필감이 될 것이 분명해. 안문숙 씨 결혼에 관한 한. 메시입니다.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제니 씨 헐리우드 진출. 진출 드디어. 신비로운 동양의 진주 극찬. 오예. 됐어요. 될 거예요. 우이진 흥행 돌풍 팔방민. 예. 각종 영화제 각종 영화제 주연상. 유력이에요? 하는 게 아니고 유력. 이게 이제 올 연말까지가 그렇고. 할 때가 재밌네요. 한국의 기네스 펠트로라고 네. 극찬했고. MC 이상벽 늑동이 보고 행복한 고민. 아니 그 밑에 바쁜 스케줄 아기 보기 재미까지. 예.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 예. 김미화 화장품 모델 제이 거절. 와. MC로 진행말만 전념하겠다. 네, 너무 화장품 모델 그때 되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건 꼭 될 거예요. 이상병 늦둥이 보고 행복한 고민. 그건 꼭 될 거예요.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세 분께 신문 희망뉴스를 한 분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거 정말 모든 등장 뉴스 주인공들이 모두 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걸어보면 자극적으로 마음을 쓰면 실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럼요.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은 다 이렇게 얼마나 그래요. 정성을 들이냐에 달려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정말 오늘 저 세 분 이렇게 보시니까 세 예. 분의 정말 우정, 예, 예. 나이를 뛰어넘는 그런 우정이 좀 부럽기도 하고요. 예. 오랫동안 그 만남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네요. 네. 예. 그리고 세 분을 해서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희진 씨가 얼마 전에 준비했는데. 생일이었다면서요? 네. 그리고 우리 제니 씨는 얼마 전에 성년이 됐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안문숙 씨는 뭐 특별히 저는 이거 받쳐주러 나왔죠. 봐서 나왔습니다. 잘 됐어요. 그러면 양채에서 둘이서 훅 불면 동시에 부는 거야. 생일 맞은 우리 희진 씨나 또 성년이 된 성년된 우리 제니 씨나 네. 이렇게 또 근사한 축하 자리를 오래오래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은 두 분 우정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할게요. 울면서 하나 큰 박수, 둘, 둘, 셋. 셋. 축하합니다. 요거는 뭐 딱히 세 분만의 몫은 아니에요. 이제 안문숙 씨는 크림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거의 이렇게 해서 드시고 나머지 다 방송 끝난 다음에 조금씩 나눠드릴게요. 같이 드시고. 안문숙 씨 살쪄요. 이따 또 그 국화향차 그거 마시면 돼요. 정말 아주 고맙습니다. 여성들의 의리라는 것이 어떤 것